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김진성입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과 함께 조금은 가벼운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구강병 관련돼서 안 좋은 버릇, 습관 같은 거 이런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목도 혀통증, 구강건조, 나쁜 습관, 이런 식으로 제목을 정했는데요. 사실 이제 저희 외래에서 입안이 아프거나 입이 마르다고 호소하는 환자들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게 됩니다. 주로 병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제 음식에 대한 얘기, 또 생활 습관, 또 몸의 활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들, 운동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등 세세한 얘기를 나누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수의 환자분들이 몇 가지 좋지 않은 습관을 갖고 있는 경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이와 관련해서 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와 관련된 나쁜 습관이 무엇인지, 또 이를 고치기 위해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관련된 얘기를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제와 관련된 질환으로 구강 건조증과 또 구강 자결감 증후군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강 자결감 증후군은요, 입안 점막에서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아요. 정상 소견인데, 또 감각 테스트를 비롯한 몇 가지 임상 검사에서 이상이 없는 상태인데, 입안 점막에서 혀를 중심으로 해서 입천장, 뺨 안쪽, 입술 내측 등에 해당이 되는데, 통증이 나타나요. 특히 이 통증은 타는 듯하다. 그래서 이제 자결통이라고 그래요. 자결통이 양상으로 주로 나타나고, 또 이게 이제 만성적인 경과를 보여서 매일 하루 2시간 이상, 3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에 구강 자결감 증후군이다라고 진단하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 구강 건조증의 경우는 입안이 마르다고 주관적으로 느끼는 증상이에요. 한의학에서 구건인조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주관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어떤 환자의 경우는 침 분비가 줄어들어 있고, 어떤 환자는 침 분비는 별로 줄어들었지 않았는데 침이 금세금세 마르는 조건이나 또 침이 끈적끈적한 어떤 타액의 조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구강 자결감 증후군이나 구강 건조증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병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맛을 느끼는 기능, 즉 미각에 이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강 건조증의 경우는 침 분비가 줄어들면서 혀 표면 위에 우둘둘한 조직들이 있는데, 이를 유두라고 해요. 이 가운데 버섯 유두나 성각 유두에 있는 미뢰의 기능이 위축이 되고 저하되면서 맛을 느끼는 기능이 떨어지고요. 또 구강 자결감 증후군의 경우는 이와 더불어서 혀신경에 맛을 느끼는 신경, 이런 것들이 같이 손상이 돼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구강 자결감 증후군이나 구강 건조증과 같은 빈발하는 구강병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침 분비, 즉 타액이 맑은 침으로 충분히 흘러나오는 것이 입안 건강의 기본이 되는데요. 이러한 타액 분비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라, 또 녹황색 야채나 과일류를 많이 먹어라 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당연히 이제 타액을 만들고, 또 더 나아가서 항산화 작용과 같은 이제 신경을 보호하기 위한 이런 기능이 높은 음식을 많이 먹는 것을 권장하는 것이죠. 반면에 흡연이라든가 또 알코올, 카페인과 같은 것들은 과하게 섭취하지 않도록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데요. 흡연은요, 입안을 더욱 건조하게 만들겠죠. 그뿐만이 아니고 혀의 혈액순환을 저하시키고 혈관을 수축시키거든요.
또 구강병에 아주 안 좋은 습관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또 음주의 경우도 혀의 점막을 자극해서 건조하게 만들고요. 더욱이 흡연과 음주는 혀의 염증이나 뭐 감염 이런 것들을 더욱 쉽게 만들고 나아가서 구강암의 위험도를 높인다라고 알려져 있죠. 또한 매운 음식과 뜨거운 음식도 어느 정도 삼가해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들 음식에 이제 매운 성분이나 뜨거운 어떤 물리적인 자극이 혀에서 감각을 느끼거나 하는 신경을 더욱 민감하게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기본적인 생활 관리에 대해서 한 번쯤 들어보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와 반대로 혀 통증과 입마름이 지속되는 경우 점검해봐야 할 나쁜 습관, 버릇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와 관련해서 제가 임상 현장에서 발견하고 또 조언을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강병의 나쁜 습관 첫째는요, 수면 중 이를 악무는 버릇입니다. 이를 악물거나 또 심지어 이를 가는 게 잠자는 동안에 발생을 하면 본인은 알지 못하는데 이러한 버릇으로 인해서 몇 가지 안 좋은 반응이 입안에 나타나게 됩니다. 즉 이를 이렇게 악물게 되니까 입안에 음압이라고 그래서 빨아들이는 압력이 높아져요. 이로 인해서 치어와 혀가 꽉 밀착이 되니까 혀 가장자리로 치은이라는 게 나타날 수 있고요. 보시는 사진처럼요, 이빨 자국이 혀 가장자리에 이렇게 현저하게 나타날 수가 있고요. 또 오른쪽 사진처럼 이 노란색 타원이 보여주는 부분처럼 윗니 아랫니가 꽉 맞물리는 게 오래돼서 아예 영구적으로 혀에 자국이 남아있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또한 뺨 안쪽에도 마찬가지로 윗니 아랫니가 꽉 눌러서 혀부백선이라고 그래서 세로로 흰 줄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서 본인 혀로 뺨 안쪽을 위아래로 이렇게 긁어보면 하얀색 띠가 현저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혀를 자극한다는 측면에서 구강자열감 증후군에 있어서 혀의 통증을 유발하는 구강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을 뿐만이 아니고 수면 중에 정신적으로 이렇게 긴장된 상태가 풀리지 않고 남아 있어서 이를 악물고 하는 습관이 생긴다 볼 수 있거든요. 이러한 면들은 구강자결감 증후군의 증상을 악화시키고 침분비가 줄어드는 내 몸 상태가 반영된 것이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렇듯 입안에 음압이 높아지는 이를 악무는 습관을 고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이제 몇 가지 종합적인 대처 방법이 필요해요. 한방에서는요, 악관절, 그러니까 이 턱관절이죠. 턱관절과 경추에 대한 긴장 상태를 교정하는, 또 부정열 상태를 개선하는 이런 치료가 필요한데, 이와 관련해서 침 치료도 하고 경추 부의 추나 악관절의 추나 이런 것들이 적용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런 치료와 더불어서 올바른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무엇보다도 내 몸의 긴장 상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잘 헤아려서 이러한 전신적인 긴장 상태를 풀어주는 좋은 생활 습관을 들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둘째는 입으로 숨 쉬는 버릇입니다. 보시는 사진처럼 정상적인 경우는 코로 숨을 들이셔서 이제 기관지를 거쳐서 폐에 공기가 들어오게 되는데, 코가 막히거나 또 다른 이유로 인해서 입으로 숨을 쉬게 되면 입안에 공기의 흐름이 많아지겠죠. 이러한 경우가 안 좋은 버릇으로 작용하는데요. 주로 코가 막혀서 입을 벌리고 숨을 쉬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나쁜 버릇이 낮 동안에 뿐만이 아니고 잠자는 동안에도 많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버릇으로 인해서 입안으로
입안으로 공기가 통과하게 되면 입안 점막을 덮고 있는 수분들이 증발하게 됩니다. 당연히 입이 마르고 이로 인해서 구강 건조증이 발생하게 되는 거고요. 또한 구강 자결감 증후군에 있어서도 혀를 비롯해서 입안 점막이 건조해지고 이로 인해서 민감성이 더욱 높아지게 돼서 혀통증의 구강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더욱이 수면 중에 이제 입이 말라서 이로 인해서 잠을 깨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물을 마시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깊은 잠을 못 자게 되니까 이것이 일종의 정서적인 스트레스로 작용하여서 몸은 더욱 피곤해지고 이로 인한 또 증상은 더욱 악화되는 이런 악순환이 될 수가 있겠죠. 이와 관련해서 잘 때 입마름이 심한 이유 수면 구강 건조란 제목으로 이전에 올렸던 컨텐츠를 참고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셋째는 혀끝을 치아 뒷면에 문지르는 버릇이 있는 경우인데요. 이러한 버릇이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자꾸 혀를 자극하게 되니까 이게 하나의 혀통증과 관련된 구강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데요. 물론 보시는 사진처럼 혀끝이 돌기가 형성될 정도로 혀를 깨물거나 문지르는 분들은 일종의 섬유종이라고 해서 외형적인 변화가 있는데요. 굳이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가볍게나마 자꾸 문지르는 버릇이 있는 경우는 대부분 내가 혀를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호소하기도 합니다. 이는 지나치게 혀의 상태나 위치를 의식하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혀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굳이 의식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혀의 통증이나 이상 감각이 있는 경우는 내 혀의 상태를 지나치게 염려하고 의식하게 되면서 혀를 가만히 두질 못하고 혀를 밖으로 자꾸 이렇게 내보내거나 날름거린다는 얘기죠. 또 혀 치아 뒷면에 문지르는 버릇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러한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제 혀를 의식하지 않는 것이 필요한데 혀가 화끈거리가 아프고 입이 마르고 이상 감각이 있는데 어떻게 의식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처음 시작은요, 의식하지 마세요가 아니고 혀를 윗니와 입천장의 경계 사이에 치아 뒤와 입천장의 경계 사이에 가볍게 되는 정도로 혀의 위치를 먼저 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가볍게 혀의 위치를 일정한 위치에 대고 있으면서 내 몸이 편안해지면 자연스럽게 내 혀의 위치를 의식하지 않는 상태로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껌을 오랫동안 씹는 경우입니다. 앞서 제가 구강 건조증에 있어서 껌을 씹는 것이 침샘 기능을 자극하는 도움이 될 수 있다. 또 구강 자결감 증후군의 경우는 나타나는 자결통이라는 통증이 일종의 감각이나 맛을 느끼는 신경의 고장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신경병증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질환의 특성상 껌을 씹는 과정에서 오히려 통증을 덜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므로 이러한 병을 오래 앓고 있는 분들은 껌을 이제 씹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껌을 너무 오랫동안 씹게 되면 턱관절에 부담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래 씹는 것을 줄여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껌을 씹을 때 하루 2회 정도, 한 번 씹을 때 15분 내외 정도 씹는 것이 필요하고요. 더불어서 설탕이 없는 자일리톨과 같은 껌, 또 사탕을 쓰더라도 무설탕, 사탕 이런 류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물을 저녁에도 많이 마시는 경우인데요. 물론 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게 필요해요. 하루 1.5리터 정도가 권장되고 있는데, 물을 충분히 섭취해야 치매 생성을 돕고 이로 인해서 이제 입안을 보호해주고
또 민감성을 줄이는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할 사항이 있는데 저녁 식사 후 잠자리 들기 전까지는 물을 마시지 않는 게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요. 특히 나이 많으신 어르신의 경우는 잠이 짧아지잖아요. 또 방광 기능도 약해져서 조금만 물을 섭취해도 이로 인해서 야간뇨 같은 것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평소 야간뇨, 즉 잠이 든 후에 소변 때문에 깨는 일이 있다면 아예 저녁 식사 후에는 물을 마시지 않는 것이 좋을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자다 말고 깨서 화장실에 다녀오고 이로 인해서 숙면을 이룰 수가 없으면 이 자체가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이로 인해서 피로는 더욱 쌓이고, 그러므로 이러한 자극이 정서적인 자극이 돼서 오히려 침분비도 잘 안 되게 방해하고 또 혀통증과 관련된 하나의 정서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낮 동안에는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 대신 저녁 식사 이후에는 가볍게 입에 물을 머금고 소량 조금씩 적셔주는 정도로만 섭취하는 수준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매운 음식을 전혀 먹지 않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방점은 전혀 먹지 않는 거고요. 또 피해야 할 단계가 있고 그렇지 않을 단계가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데, 물론 앞부분에서 제가 혀가 화끈거리고 아픈 구강 자결감 증후군의 경우 맵거나 뜨거운 음식을 피하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혀신경이 민감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자극에 의해서 통증이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므로 이제 매운 음식을 피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하지만 여기에 한 가지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구강 건조증이 있으면 맛을 느끼는 신경이 떨어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므로 식욕도 같이 잃게 돼요. 또 병을 오래 앓게 되면 이로 인해서 이제 만사가 귀찮고 의욕도 없어지고 우울한 어떤 정서 상태가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또 구강 자결감 증후군의 경우도 혀신경이 고장이 나서 맛을 느끼는 기능이 떨어지기도 해요. 이와 같은 요인으로 인해서 환자분들은 식욕이 없다, 식욕부진 상태가 쉽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렇듯 의욕이 없고 만사가 귀찮은 상태에 빠지게 되면 먹는 양도 줄어들고 이로 인해서 전신적인 기력도 떨어지는 그런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는 식욕을 살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그러므로 보다 맛있는 음식을 찾아 먹는 게 필요한데, 우리나라 음식의 특성상 매운 음식을 다 빼면 사실 맛있는 음식을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므로 초기에는 피하는 것이 좋은데, 내 혀통증의 정도가 조금 줄어들어서 어느 정도 자극의 민감성이 줄어들게 되면 일부러 맛있는 것을 찾아 드시는 것이 필요한데, 이때 설사 매운 맛이라도 조금씩 먹으면서 오히려 식욕을 자꾸 끌어올리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6가지의 구강병의 나쁜 버릇 또 안 좋은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